좀 이렇게 털을 닦고 시작했던 것 같고요. 2010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 보니까 2009년으로 돼 있던데 사실 2009년에나 10년에는 거의 뭘 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제조업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뭐 터닦고 뭐 제품 만들고 이런 거 했던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저는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그만두고 다른 걸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제조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제품을 만드는 거하고 제조업으로 뭔가 허가를 내서 만드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떡류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떡류로 한 거는 아니었고 분말류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농사 짓던 곳에 쑥하고 모시가 되게 많아서 그게 친환경으로 짓던 곳이라서 그게 쑥이 아까워서 걔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없을까 해서 그 쑥을 분말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창고 있죠. 조립식 그걸로 이렇게 한 덩어리에 창고를 저 양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재료비라는 게 덜렁 지어놓고 나면 그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 시작할 때 50%로 지었었거든요. 나머지 50% 돈은 저희가 계속 넣어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나면 들어가는 돈은 다 자부담인데 계속 돈은 추가되고 나오는 거는 없어서 제가 그 떡을 조금 배워서 이렇게 수업도 좀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한 귀퉁이에서 이렇게 쌀 빻는 기계 하나만 있으면 제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시골이니까 인터넷 판매를 하면 뭔가 전기세는 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조그맣게.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틀려가요 소비자한테. 뭘 안 팔아? 무슨 떡은 안 해? 뭐 이렇게 하면 품목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 허가를 품목마다 받아야 제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수창기에는 사람들이 뭐 하나를 얘기하면 그거 품목 허가를 냈었어요. 그래서 품목이 되게 많아지고 그건 뭘 모를 때고 근데 제조업이라는 게 그냥 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를 붙여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제조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품목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유지비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나 인쇄하는데 그냥 한두 장 인쇄하는 게 아니라 최소 단위 1000장. 근데 제가 이거를 100개를 팔지 10개를 팔지 알 수 없는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냥 다시 빠지는 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저희가 떡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통이 되게 어려워요. 첨가물 넣지 않고 떡을 제가 순창에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어딘가에 팔아야 되면 얘를 저는 얼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 한계가 있죠. 유통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른 상품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소금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미숫가루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스틱에 담아서 제가 이런 공장을 기계를 다시 살 수는 없으니 OEM하는 곳을 찾아서 만들어 오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여기 뭐 인쇄도 하고 그러면 되게 근사하겠지만 그런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공용으로 쓰는 용지에다 담아서 그래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이 OEM 비용 주고 이거 어딘가에 유통을 시켜야 되면 유통하는 곳에 또 다시 마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망한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품에서 망한 거.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요. 근데 제가 그 순창의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지금처럼 있었더라면 제조업에 금방 그렇게 쉽게 덤벼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만든 그 떡으로 만든 누룽지 과자가 있어요. 그거를 센터에서 엄청 연습했어요. 그래서 가서 해보고 이거를 해도 될까? 만들어보고 또 이렇게 포장도 제 나름대로 보고 근데 사실은 아직도 품목허가를 안 냈어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어느 용지인가에 담아야 될 텐데 그 용지도 인쇄하는 비용이 몇백은 들 텐데 제가 얘를 만들었을 때 얘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상품이.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품목허가를 안 내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혹시 제조업을 하실 거면 저희 센터가 정말 잘 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만들어 보시고 그게 가능한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라벨도 최소 단위로 뭐 스티커를 만들든 일단은 만들어서 직거래 장터나 이렇게 아는 지인분들한테 원료비가 빠질 만큼의 판매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조업 아는 거를 찾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 채소 잡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채소 잡곡.
모르세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마일에서 그죠? 마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분이 그 기술원에서 가공품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회 때 대상을 탔었거든요. 그 현미 동굴이라는 떡으로. 근데 그분이 아마 1회나 2회 때 상을 타셨을 거예요. 그때 타시고 그 상을 타면 1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줘요. 그거 타고 작년에가 그 대통령 상도 탔어요. 그래서 그 홈쇼핑에도 뭐 판매하고요. 막 그 홈쇼핑 가면 막 1억, 2억 매진 금방 떠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히 가공품이라 생각을 했는데 얘가 농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농민이 아니셨고 도시에 사시는 분이 귀농하셔가지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정보에 빨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농산물이고 가공품이 아니라는 얘기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쉬운 길도 있는데 왜냐하면 가공으로 허가를 내는 순간 모든 법을 다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품목허가 받아야죠. 자가품질허가 받아야죠.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왜냐하면 저희가 그 농사짓고 뭐 그런 일을 해보던 사람들이 아닌데 이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요. 막 그걸 짓눌러서 그 마케팅에서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하기가 너무 저는 벅차서 그분이 하던 게 정말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아직도 저는 고민 중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이게 무슨 떡이에요, 원료가? 이거는 쑥 인절미라고 그 상표가 붙어서 나가는 떡이고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가장 매출이 많은 떡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려서 보내면 그냥 실온에 놔두면 이렇게 말랑해져서 먹을 수 있는. 냉동되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는 500g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소비자가 좀 바뀌어요. 근데 이 500g이 가루는 고무는 뭐예요? 녹두예요. 저희 국산 녹두하고 친환경 쌀만 쓰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몇 년 동안 500g 단위로 포장을 했어요.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 양이 많다고 지금 좀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든 거는 이렇게 하나씩 포장하는 거. 개별 포장으로. 이렇게 개별 포장하는데 제가 사업비로 다 썼어요. 왜냐면 인쇄 포장 인쇄 새로 해야 되고요. 그 하나씩 짜는 기계 새로 사야 되고 이걸 하나씩 떨어뜨리는 기계 사야 되고 기계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제조업을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200g 얼마씩 팔아요? 낱개랑 한 개씩 포장합니다. 그냥 현재는 6,500원에 팔고 있고요. 이걸 그 서울에 내고 있는 서울에서 8,300원, 8,100원. 네. 살수 있어요, 갈 때? 예, 하실 수 있어요. 맛있는데? 연 매출이라든가 뭐그 순이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는 그거는 좀 말하기 싫은 게 왜냐면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연매출이나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시는 게 가장 맞고요.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일을 좀 못했어요. 리모델링하고 뭐 이러저러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이 매출을 그래도 끌어올려야 왜냐면 그 농업회사 법인으로 돼 있어서 어딘가에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거나 이러려면 매출이 떠야 되거든요. 그 매출액을 채우기 위해서 올해 직거래 장터도 엄청 열심히 다녔고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체험장을 만든 이유가 그 부분을 체험으로 메꾸는 거죠. 그리고 체험의 일부는 소비자들한테 저희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오시면 체험할 때 저희가 만든 떡을 가지고 체험하고요. 식사할 때 이거를 이렇게 식사의 일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드셔보시고 이 상품을 알리는 공간이 돼서 왜냐면 저희가 읍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쉽지 않은 끊으면 이렇게 된다. 유통 기한이 얼마 정도? 허가는 150일로 받았어요. 냉동이니까. 이게 3월에 실온에 두면은 일단 꺼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꺼내놓으면은 1시간 하면은 이제 며칠 못 가겠죠? 그럼요. 금방 쉬죠. 더군다나 녹두고 첨가물이 없는데 잘 쉬죠. 그래서 바로 드실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양이 많다고 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녹이면 그렇지. 바로 먹어야 식구가 되는데 없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저렇게 하나씩 포장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집에 갖고 그러면은 가서 이 먹으면 투자를 딱 또 해야 좋아.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어른은 딱 갖고 가서 세참으로 먹으면 딱 좋아. 한 알이 아니면 1,000원 갖고는 안 되죠. 이 60g짜리 아, 60g. 혹시 우리 박스 있을까요? 60g짜리 한 박스로 해서 지금 14,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20개짜리는 27,000원. 그 두텁도 비슷해. 예 맞아요. 그거 제가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예요. 제주도 갔더니 오메기 떡을 하는데 사람들이 공항에서 그걸 다 들고 있는 차가 거예요. 없죠. 그래서 나도 이런 거라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박스를 제가 면세점에서 샀어요. 사가지고 그 제조업을 하면 이런 게 항상 보일 거예요. 이런 디자인이나 용기나 뭔가 담는 거 이거를 제가 그냥 맞추려면 디자인에서 이렇게 찍으려면 동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냥 동판 비용만도 한 5, 600씩 해요.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그리고 나서 이게 최소 단위로 인쇄를 해도 포장비만 한 품목당 뭐 몇백이 금방 훌렁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저희가 막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곳은 없어서 이런 일 때문에 제조업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제가 어딘가 도시에 나가면 항상 용기를 사요, 눈에. 제가 필요하진 않지 새로운 샘플들을 사갖고 와서 언젠가 내가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박스는 그 제주도 오메기떡을 공항에서 파는 그 박스랑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오메기떡 만드는 공장에 전화를 해서 얘를 알려달랬더니 절대 안 알려주죠. 알려줄 리가 없지.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컴퓨터를 다 뒤져가지고 이거 만들어내는 공장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거랑 똑같은데 시합만 우리 걸로 바꿔서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거를 제가 그냥 제작 의뢰를 하면 이 주물비가 또 들었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그만큼의 돈은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랑 똑같은 곳에서 요거만 바꿔서 그래도 이거 하나에 900원? 엄청 싸게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900원이고요. 이게 제품값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내 제품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포장을 어떻게 줄이는데 고급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유통기한이 150일인데 일주일 정도 없고만 그래서 식감이 떨어지니까. 네, 저희처럼 작은 업체에서는 주문 생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면 어떨 거예요? 더군다나 원재료 값이 다 저렇게 비싼 걸 쓰는데 만들어놓고 못 파느니 그냥 차라리 주문 제작, 주문 오면 그때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제가 막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그거 박스는 얼마에? 이거 900원이요. 아니 그게 끝까지 받아서. 이거 14,000원. 10개 들어있어서 14,000원. 네, 판매가. 네, 하나에 1,400원.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소매가. 잡아야지. 투톱도 서울에서 네. 1,500원 정도만 일반 그래서 쌀. 1,000원짜리도 있는데 1,500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가격을 정할 때 어떤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떡을 그냥 만들었겠어요. 인터넷으로 수도 없이 샀죠. 다른 곳에서 파는 거 다 사보고 어떻게 포장했는지 그리고 얘가 실온에 놨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뒤집어서 뒤에 첨가물 뭐 들어있는지 다 보고 나서 만드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독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의 작품 뺏기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품목 허가를 낼 때도 그 다른 상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넣어줘야 여기 그 위생계에서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지금은 좀 그게 안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제품을 사서 그 제품에 있는 그 겉포장지 그대로 옆에다 옮겨 쓰고 저 솔티의 떡 사장님이랑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솔티 제품은 이렇게 한다 그런 허가를 내줬는데 요즘 그게 잘 안 통해요. 엄청 이거를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생계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식품안전자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그 사이트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계속 뭔가가 태클이 막 많아요. 그래서 제조업을 새로 품목을 늘리려는 분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좌우지간 위생법은 갈수록 힘들고 까다로워지고요.
제가 20년까지 열심히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제가 제조업을 그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왜냐면 의무거든요. 20년까지 횟수 없이 해야 돼. 네,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또 들어가네. 네. 뭐 부각류, 한과류, 떡류 뭐 다 다 20년까지 이제 의무를 안 해요. 가공. 그래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가공 사업장이 얼마나 남아나 할 수 있을지 20년 후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현재 그 여기 신창군에 있는 가공연구회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 규정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 가공을 막 하세요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거고요. 기존에 하시고 있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활성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체험 농작물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네. 고추전 축제도 보니까 네네네. 하시는 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손님 애들이. 네. 그게 좀 수입이 되지 않나요? 반반인 거죠. 그러니까 체험을 제가 하는 목적은 일단 그 저희 상품을 알리기 위한 체험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할 때 저희 떡을 가지고 체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기정떡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든다거나 제가 가진 인절미로 또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클레이라 그래서 떡 반죽을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 네, 그 고무차로 대신 그걸 쌀로 만들어서 상품화 했는데 사실은 잘 안 팔려요. 사이트에서 어쩌다 하나씩 주문 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 그거 만들고 나서 대박인데 스스로 내가 금방 돈방울이 아닐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집집마다 클레이 없는 집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씩만 팔아도 어디야? 막 이랬는데 이게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그 나름 생각을 해봤더니 집에서 애들이 그걸 가지고 놀고 만들면 엄마가 쪄줘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해줄 엄마들이 집에 없더라고요. 애들이 어린이집을 가거나 뭐 어딘가에 가서 올해부터는 약간 그런 데서 주문해요. 뭐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육아 지원센터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있는 곳에서 거기서도 뭔가를 애들 데리고 시간을 때워야 되니 그런 수업을 할 때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내년에는 마케팅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다우지간 저는 그렇습니다. 제 목표는 순창에 있는 그 친환경쌀을 다 쓰는 게 목표였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좋네요.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 아니 이제 상도 받으시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판매처를 이제 좀 대도시 서울 같은 데도 SNS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속하고 잠실에 살았는데요. 제가 저는 작년에 귀농해서 서울에서 근데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에 보면은 그 뚝뚝뚝 수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단체 주문을 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주문을 미리 해야 돼. 얼마나 예약이 많은지 그집 대박 났잖아요. 진짜 맛있거든요. 쑥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소규모인 거잖아요. 이 대량 생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바닥에서 일해야 되고요. 채용액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제조업에만 매달릴 수가 없는 게 그렇다고 매출이 좀 확 올라 있으면 사람을 쓰고 하면 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매출액이라는 게 둘이서 1년에 연매출 3억 이상이 돼야 사람을 하나가 쓸 수 있대요. 한 사람 것도. 네네 컨설팅 하시는 분이. 근데 이게 그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아이템인 거잖아요. 저 말고는 만들 수 없는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쓰기도 쉽지 않고 이거를 그 자동화를 하자니 그 맛이 안 나와요. 그 자동화를 하면 일정한 모양의 성형해서 그거는 성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떡을 예쁜 모양으로 만들면 맛없게 만들면 정말 예쁘게 나와요. 찰기도 없이 고무차를 같은 느낌을 보면 제가 이 동글동글한 조그만 떡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기계 제작도 의뢰해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봐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 쌀 안 좋은 거 가지고 하면 모양 정말 잘 나오는데 저희가 쓰는 유기농 쌀 찰기 있는 걸 가지고 하면 그 모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죠. 쭉 늘어나와야 그런 단점들이 있는 거죠.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 떡이 맛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쁘기는 한데 맛있지 않은 떡.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알뜰 똑같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뭐
그냥 쉬기도 막 그러잖아요. 네. 무청기한 설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통계 설정을 하는데 제가 150일을 이렇게 책정을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른 곳에서 150일로 책정된 상품을 비교해서 넣어준 거예요. 근데 내가 200일을 하고 있다. 근데 200일로 된 제품이 없잖아요. 그럼 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연구소에서 200일 동안 얘를 놔둬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해서 이거 팔아도 된다 하면 그때 허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규모 업체에서 그렇게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쉬운 거 다른 상품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유사한 상품을 찾아서 이렇게 네. 제출하는 거예요? 네. 무청기한 자기가 정해서 이렇게 낸다는 얘기 제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겠죠. 거죠. 네. 저도 처음에 했어요. 근데 뭐 3개월 책정되면 150일이면 5개월 동안 그 하면은 또 5개월에 대한 그 비용을 또 거기다 줘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거의 비슷한 거를 그대로 이제 쓰면 안 그러면 다 제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매출 얘기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도 한 몇십억짜리 그런 오다가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투파가 안 되니까 그런 건 자동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가 다 억대에 다니니까 많은 건 뭐 20억, 30억 하는데 그 기계를 어떻게 사? 농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간해수공업으로 이렇게 인건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심히 하시면 금방 저기 뭐 저는 그 설계도 저도 가봤거든요. 거의 금방 충분하겠네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그냥 그릇 크기가 다른 걸로. 하다만 따라가요. 아니 저는 종택이고. 잘 들었습니다. 떡류는 그래요. 다른 아이템은 떡류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힘든 걸 택했어요. 좀 쉬운 거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모르고 시작했던 거라. 너무 맛있네. 소문이 났어요. 북한에 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얼굴을 몇 번 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떡류가 너무 힘들어서요. 떡같이 않은 떡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그 기술원에 냈던 상품이 그런 거거든요. 떡은 그 명절에는 어느 떡집이건 다 바빠요. 정말 장사 안 되는 가게도 명절에 바쁘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꼭 그걸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리는데 그 외의 시간이 그때 먹는 떡들이 별로 없어서 요즘 사람들이 먹는 그 트렌드 샐러드에다가 뭐 이렇게 밥 먹고 막 이러잖아요. 밥 안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떡이다. 그래서 현미로 조그맣게 뭐 동굴이라고 해가지고 매운맛도 첨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가 물건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서울에 판매 부진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원인이 이 사람들이 익숙치 않고 이 먹는 법을 모르는 거죠. 이런 상품이 그 전에 있었더라면 그냥 그건데 다른 뭔가 이렇게 쉽게 살 텐데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딱 배우니까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거를 어떻게 판매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왜 한숨이죠?